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소에서 17년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하며 10,000명이 넘는 분들과 상담해온 연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지금까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 타면 옆자리가 비는 경우, 손주들이 앉기를 꺼리는 경우, 며느리가 자꾸 환기를 시키는 경우. 68세 박영숙 할머니는 손주에게 할머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평생 청결하게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손주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저희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 이상이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도 차마 말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끝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결코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단 3분만 투자해서 특정 부위만 잘 씻어도 노인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 연구소에서 상담한 1,000명 이상의 분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그들의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중한 정보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세건강연구소에서 연구한 고급 건강 정보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크게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별로 안 나니 냄새가 날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입니다. 땀을 통해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땀이 줄어들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30년간 연구한 결과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이제 노인 냄새를 없애는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75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6개월 전 저희 연구소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들도 자꾸 환기를 시키고요. 그런데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이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요.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하는 비싼 제품 없이도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 6컵은 꼭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식사 전에 한 컵, 점심 식사 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그리고 자기 전에 한 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입니다. 하루 20분만 햇볕 아래 걸어도 큰 효과가 있어요. 햇볕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나쁜 세균을 죽입니다. 또 가볍게 걸으면 적당히 땀이 나면서 몸속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요. 세 번째 원칙,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노인 냄새의 90%가 이 세 부위에서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어요.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우리 몸에는 살이 접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습니다. 76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겨드랑이 밑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으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안겨와요. 둘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같은 곳은 털이 많아서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이런 곳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잘 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면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첫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고구마,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서 노화를 막고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오이, 수박, 배,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혀도 닦아주세요. 혀에는 세균이 가득 쌓여 있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차,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는 몸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의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옷과 생활용품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이나 침구류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첫째,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면으로 된 속옷이 좋아요. 둘째,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류를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특히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도 관리해 주세요.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가능하면 면양말을 신는 것이 좋아요. 신발은 한 켤레만 신지 말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넷째, 방 안에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손주와의 시간을 놓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72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소에서 알려주신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했더니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같이 TV를 봐요. 심지어 저를 안고 뽀뽀도 해줘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